동학 농민운동은 합성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동학 농민운동,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저항한 사건을 동학 농민운동이라 불러요. 정부 입장에선 반란이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저항이 되겠죠. 근데 농민들이 뭔가 불만이 있다라는 거지. 왜 농민들이 불만을 가졌는지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금을 많이 삥 뜯겼어. 개화 정책한다고 세금을 삥 뜯었고, 관리들이 그냥 불법으로 삥 뜯어. 그리고 일본이 우리의 쌀을 쪽쪽쪽 사가면서 쌀값이 폭등하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값싼 영국산 면직물이 들어오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 역사에서 농민은 always,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항상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 때 이런저런 이유로 농민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그때 농민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동학이다. 우리 앞서 배웠습니다. 1대 교주는 누구였어요? 최재우였었죠. 근데 최재우가 목이 날라갔죠. 왜? 백성들을 현혹시킨다고 왕이 혹세 무민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립니다. 사이비 교주라 이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2대 교주였던 최시영 때 동학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2대 교주 최시영이에요. 이 사람이 조직망을 만들거든. 포접제라는 거. 전국을 포랑 접으로 나눠서 전국을 체계적으로 조직망을 갖춥니다. 그래서 최시영이 만든 포접제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나름대로 경전 같은 경우도 체계화시킵니다. 요거 보면은 여기 동경대전 용담유사라는 건데, 우리 기독교 보면은 성경책이 있고 찬송가가 있죠. 그런 것처럼 나름대로 교리를 체계화시킵니다. 그래서 포접제랑 이런 경전을 체계화시키면서 동학이 많이 믿게 됩니다. 주로 어디서 많이 믿었냐면 요 아래 팬티 지역,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요 세 개 남쪽 지역을 삼남지방이라 불러요. 그래서 요 남쪽 지역, 여기가 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탈이 되게 심했거든. 그래서 불만이 많고 하기 때문에 화난 농민들이 동학을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동학 농민운동 합성어입니다. 동학을 믿는 사람들인데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동학이 힘이 세졌죠. 사람들이 많이 믿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하고 싶어 했던 것을 추진합니다. 교조 신원운동. 교조가 최재우예요. 억울하게 죽은 우리의 교조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리고 동학이 사이비가 아니다. 그래서 동학을 믿게 해달라. 교조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런 걸 요구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힘이 더 세지니까 여기 보훈 집회 때부터 성격이 정치적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아까 본 것처럼 종교 인정해달라, 억울함 풀어달라, 종교적인 성격이었었거든. 근데 이 보훈 때부터는 정치적으로 변질됩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해요. 요게 보훈 집회 때 했던 단어들이에요. 보세요. 을을 내세워 외와 서양을 배척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이런 거예요. 외와 서양이 우리 임금을 끊임없이 협박한다. 그래서 이건 종교인들이 할 반언은 아니죠.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하는 것이 보훈 집회, 집회란 말은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이 힘이 세지고 있었고 불만이 많은 농민들과 결합이 됐었다. 그러다가 빵 터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 농민운동이에요. 동학 농민운동은 순서가 시험에 졸라 잘 나옵니다. 네 순서로 나눠서 공부해야 돼요. 첫 번째, 고부 농민 봉기. 첫 번째 고. 두 번째, 1차 분기. 그다음 세 번째, 전주 화약기. 그다음 네 번째, 2차 분기. 그래서 셈은 이렇게 보통 네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자, 1차 분기. 고부는 도시 이름이에요. 전라도 고부의 사또였던 조병갑이라는 놈이 깝칩니다. 부정부패가 심하고 횡포가 있었는데 단적인 사례가 만석보 사건이라는 거예요. 보통 역사에서 보는 저수지를 뜻합니다. 이 고부 지역에 이미 저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을 시켜서 저수지를 만듭니다. 그것이 만석보였어요. 근데 농민들이 만든 저수지인데 여기서 물을 퍼가면은 물값을 내라고 하고 내지 않으면 두들겨 팼습니다. 화가 난 전봉준, 동학의 지도자예요. 고부 사또가 있는 곳을 습격을 해서 난리가 나죠. 그러다가 정부가 좀 달래가지고 자진 해산을 되면서 고부 농민 봉기 혹은 고부 빌라는 일단 일단락 됐어요. 참고로 이 사람이 전봉준인데
눈빛 보세요. 레이저를 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별명이 뭔지 압니까? 녹두 장군이에요. 이 사람 별명이. 녹두는 콩 이름이에요. 녹색 콩인데 되게 조그매서 단단해. 이 사람 딱 보다시피 키도 작지만 몸이 다 부져가지고 단단하거든. 힘을 팍 주면은 가슴에서 녹두가 도로록 떨어져서 녹두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고부를 습격할 때 요걸 돌립니다. 사발 통문이라는 거. 사발 통문이 지금 치면 SNS예요. 동학 농민들끼리 서로 연락을 취하는 방법인데 자기들끼리 야 모여라 고부군수 깝친다 공격하자 라고 쭉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 쭉 씁니다. 근데 이렇게 사발을 얹어놓은 것 같이 썼다 해서 사발 통문인데 주도자 여기 뭐 주도자가 다 나오긴 하지만 최고 지도자를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썼다고 하죠. 이것이 동학 농민운동 하면 나오는 대표적인 사진 사발통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봉준 녹두장군 사발통문 요 정도의 단어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1차 고부 농민 봉기는 일단락되었어. 근데 정부에서 이용태란 놈을 보냅니다. 고부에서 일어난 사건을 조사하려고. 근데 원래 조병갑이가 깝친 거잖아. 근데 동학애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화가 나서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의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고부는 기본으로 먹었고 어디에 모이냐면 백산에 모입니다. 왜 백산인지 알아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인 거야.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근데 하얀색 옷을 입었거든. 온통 하얗다고 해가지고 백산이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여기에서 자기들이 경문을 발표합니다. 강령도 발표하고. 그래서 동학 교도들이 이렇게 모인 모습이고 전봉준이고 수많은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때 이 사람들이 이런 거 발표를 해요. 사람 죽이지 마라. 그리고 춤과 효를 다해라. 일본 오랑캐 몰아내라. 군대를 몰아서 서울로 들어가서 쓰레기들 밀어내자. 이런 것을 백산에 모여서 했고 본격적으로 정부군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할 전투는 요거예요. 황전투. 황토현, 황룡천, 전라도에 있는 지역인데 전라도 일대를 휩쓸면서 황정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마지막에 전주성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전주성을 꼭 기억해줘야 되는데 전주성을 차지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져요.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여기가 전라도 지역이거든요. 왜 전라도라고 한지 알아요? 전주, 나주. 여기는 경상도죠. 경주, 상주. 충청도죠. 충주, 청주. 그 지역에 그 도에서 큰 도시들 이름을 딴 것이 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전주, 나주, 전라도라 부르죠. 보통은 전라도라고 하죠. 라주, 나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주를 차지했다라는 것은 전라도 제일 큰 도시거든. 이 전라도를 농민들이 다 차지했다라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농민군이 전주성을 차지하니까 누가 깜짝 놀랐을까? 서울에 있는 왕께서 깜짝 놀랍니다. 전라도를 빼앗겼잖아, 농민군들한테. 그래서 우리 왕의 특기가 있죠. 청나라를 끌어들입니다. 형님 도와주세요. 도하 농민군들 조져주세요 하는 거지. 그래서 청나라가 들어와. 근데 일본군도 같이 들어옵니다. 왜? 앞서 기억납니까? 청나라는 일본한테 우리 한반도 들어간다라고 공문을 보낼 필요성이 있었어요. 앞서 배운 텐진조약 기억납니까? 텐진조약. 갑신정변이었죠. 갑신정변 결과 텐진조약을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했었잖아요. 이거 이해하면은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한반도에 들어갈 때 상대국이 알려주기로 돼 있었어. 그래서 청은 우리가 요청해서 왔는데 텐진조약에 근거해서 일본에 알려줬어. 그랬더니 일본이 한반도에 있는 일본인들을 보호하는 명목으로 지들이 오라고 다녔는데 지들이 들어와 버려.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야. 누가? 농민과 정부가 당황스러워. 정부가 청을 끌어들이긴 했지만 일본까지 불러들인 건 아니었거든. 그래서 농민하고 정부하고 화해를 합니다. 왕이 전봉준 부르죠. 야 봉준아, 뭐가 서러운데? 뭐가 불만이야? 야 얘기해봐, 들어줄게. 지금 청하고 일본이 들어와 있는데 저 새끼들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얘기해봐 해가지고 들어줍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화해의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전주에서 부랴부랴 화해한 이유가 일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청과 일본이. 그래서 화해를 하고 농민군이 해산돼요. 그래서 정부가 들어줍니다. 농민들 하고 싶은 거 해.
그래서 농민들이 뭐 하냐면은 집강소라는 기구를 만들고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 개혁을 패정개혁안이라고 해요. 이것이 그 당시 농민들이 원했었던 패정개혁안들이에요. 그래서 5조 중요하죠. 노비문서 태우제, 6조 천민차별을 개선하제. 한마디로 뭘 요구한 거예요? 신분제 없애라. 그래서 농민들이 이때 신분제 폐지할 거 주장합니다. 그리고 젊어서 혼자 된 과부, 개가 재혼하는 것을 허용해라. 조선은 성리화 국가였기 때문에 여자가 혼자 있어도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았어야 됐어요. 근데 그거 재혼을 허락하래. 그리고 이름 없는 잡스러운 세금 걷지 마라. 10조 외놈 새끼들과 통하는 새끼들은 죽여버려라. 여기서 일본의 적대적이죠. 그래서 일본의 적대적인 거 이런 것을 반외세라 그래요. 외세 세력에 저항했다. 그리고 12조가 제일 중요하죠.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서 경작해라. 토지가 이 당시 때는 일부 소수 지주들이 가지고 있었거든. 이거를 균등하게 나눠주래. 땅 짓는 농민들한테 나눠주래. 이것을 유식한 말로 토지제도 개혁이다. 사라졌어요. 토지제도 개혁이다. 이렇게 불러요. 갑오개혁 때도 아니죠. 갑신정비 때도 욕이 없었잖아. 소수의 엘리트들이 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요 토지제도 개혁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농민들은 가장 원했던 게 요건 거죠. 토지 나눠달라. 외놈들과 통하는 새끼를 죽여버려라. 과부 재혼하게 해달라. 신분제 없애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도 받아들여줘요. 그래서 농민들이 자기들끼리 개혁기구 집강소를 만들고 패정개혁안이라는 개혁을 추진할 수가 있었죠. 왜? 일본과 청나라 몰아내려고. 정부도 나름대로 성의를 보입니다. 조선 정부도 교정청이라는 거 만들어서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었어. 그래서 전주화약 이후에 농민은 집강소를 통해서, 정부는 교정청을 통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네. 일본 새끼들이 안 가. 우리가 화해를 하고 야 꺼져 우리 화해했으니까 청나라 일본 너네 꺼져 했는데 오히려 일본은 왕이 있는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일본 새끼들이 신식 무기를 가지고 허락도 없이 왕이 있는 경복궁을 쳐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일본한테 철수를 요구했었거든. 근데 경복궁을 침략을 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개혁을 강요합니다. 야 조선 너네 너무 찌질해서 냄새나서 안 되겠어. 우리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급성장해서 지금 선진국이 되었는데 조선 우리 이웃 국가인데 너무 창피해서 안 되겠어. 너네 개혁해. 이 찌질한 새끼들아 해가지고 개혁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강요로 시작된 개혁이 갑오개혁이에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고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이 갑오개혁입니다. 근데 청나라는 돌아가려고 했는데 일본이 안 들어가. 그래서 청나라가 일본한테 야 일본 조선이 돌아가래잖아. 꺼져. 했더니 일본 애들이 청나라를 기습공격합니다. 그래서 터진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일본의 청군 기습공격으로 청일전쟁이 발발을 했고 의외로 일본이 승리를 거둡니다. 일본이 이를 갈았던 거야. 그래서 청나라를 이기면서 일본이 만세 부르고 난리가 납니다. 아시아 최강대국이었던 중국을 일본이 이긴 건 처음이거든.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동네 이름이에요. 이토 히로부미가 사는 곳인데 여기로 청나라에도 불러놓고 아주 굴욕스러운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장면이고 청일전쟁 장면이에요. 기습공격을 해서 청나라가 패합니다. 그래서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체결했는데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전쟁에서 패한 청나라가 일본한테 땅을 떨궈줘야 돼. 뭐뭐 주냐면 랴오룡 반도랑 타이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량이란 말이 준다란 뜻이에요. 막대한 배상금은 기본이고 그래서 랴오룡 반도랑 타이완을 줘야 되는데 이게 어디냐면 요쯤 돼요. 여기다 그려볼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랴오동 반도 그리고 여기 섬이 있죠. 우리가 대만이라고 부르는 여기가 타이완이에요. 그래서 이 시모노세키 조약 결과 청나라는 전쟁이 졌잖아요. 랴오룡 반도 일본에 줘야 되고 타이완도 줘야 돼요. 그리고 배상금도 줘야 되고 일본이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지. 땅떡거지 얻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좌시하지 않는 나라가 있었어요. 위에 러시아. 러시아는 특히 여기
여기가 일본한테 가면은 러시아는 내려오고 싶었는데 불리해지거든.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을 윽박지릅니다. 야, 이 새끼들아, 이 원숭이 새끼들아, 어디 랴오딩 반도를 가져가? 그래서 러시아가 친구들을 불러들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불러들여서 일본이 랴오딩 반도를 못 가져가게 반납하도록 압박을 줍니다. 반납했을까요? 반납했죠. 러시아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를 적으로 돌리기에는 일본은 부담스러웠지. 그래서 요것은 일본이 못 가져갔어. 대신에 타이완, 우리가 대만이라고도 부르죠. 대만을 이때 일본이 가져갑니다. 이건 못 가져갔어요. 그래서 타이완은 이때부터 일본의 식민지여서 우리가 해방당할 때 얘네도 해방 같이 당했거든요. 타이완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 일본의 식민지였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문화가 남아있어요. 결론적으로 랴오딩 반도는 이 러더프 세 나라가 간섭을 해서 일본이 못 가져갔어. 일본이 열받겠죠. 이것이 그 유명한 삼국 간섭입니다. 세 나라가 러시아를 비롯한 세 나라가 일본 압박해서 랴오딩 반도를 반환 돌려주도록 압박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근데 문제는 아까 전주 농민군 입장에서 보세요. 전주 하약으로 정부랑 화해를 하고 집강소를 통해서 개혁을 하고 있었죠. 기분 졸라 좋았겠지. 근데 웬걸 일본 새끼들이 궁궐에 들어가서 왕을 위협하네. 또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네. 개새끼들 해가지고 농민들이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을 2차 분기라고 해요. 그래서 농민군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누구 전쟁이 벌어지냐면 농민군대에 일본군 그리고 관군, 우리 왕의 군대 있죠? 일본이랑 붙어가지고 농민군으로 공격해요. 근데 일본의 우수한 기관총에 의해서 농민군이 패배하는데 그 유명한 전투가 우금치 전투예요.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농민군 지도자를 체포당하고 죽임당하면서 동학 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죠. 동학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이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재판 받으러 가는 모습이고, 실제로 동학 농민군들의 지도자 전봉준이 재판받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공초라고 해요. 우리 공초하면 담배공초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재판 기록을 공초라고 하는데 남아 있습니다.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 질문합니다. 고부에서 왜 깝쳤니? 한마디로 고부 밀란 왜 이렇게 했니?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 조병갑이가 깝쳐서. 그렇죠?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흩어져 돌아간 뒤에 무슨 일로 군대를 다시 일으켰니? 한마디로 1차 분기는 왜 일으켰니? 그랬더니 답변이 이거예요. 이용태가 깝쳐서 정부에 저항한 거죠. 그래서 근데 또 물어봅니다. 야, 전주 화약 이후에 다시 군대 일으킨 이유는 뭐니? 그러니까 2차 분기 왜 일으켰니?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이 개화를 구실로 경복궁을 침범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있죠. 1차 분기는 정부에 저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봉건이라고 합니다. 봉건이 그 당시 안 좋은 것들을 반대했다. 봉건적이다. 근데 2차는 누구한테 저항한 거예요? 일본한테 저항한 거죠. 일본이란 외세에 저항한 겁니다. 그래서 동학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반봉건, 반외세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동학 농민들의 반봉건, 반외세적이다. 그래서 반봉건, 반외세가 동학의 성격인데 이게 나중에 뒤에 영향을 끼칩니다. 동학 자체는 실패했지만 이 반봉건적인 거, 안 좋은 거에 저항하는 반봉건적인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갑오개혁에 그게 똑같이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동학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이후의 사건에 영향을 준 거지. 반외세, 일본에 저항하는 반외세는 나중에 일본에 저항하는 의병으로 계승이 됩니다. 동학에 참여한 사람들이 의병으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반봉건, 반외세의 성격이 갑오개혁과 항일의병에 영향을 주었다. 자, 지우고 복습하고 문제풀이 몇 개 들어가 볼게요. 그에 앞서서 이 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건 1차 분기를 묘사한 거고 요건 2차 분기를 묘사한 겁니다. 순서가 나와 있죠. 1차 분기 고부밀란, 고부에서 조병갑 때문에 일어났죠. 그런데 정부가 조사를 농민들한테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1차 분기, 그리고 유명한 황전투, 그리고 전라도 제일 큰 성 전주성을 차지하죠. 근데 청나라가 들어오죠. 우리가 불러서. 근데 일본이 텐진 지역에서 들어오죠. 근데 원하지 않았던 청과 일본이 들어오죠. 그래서 농민군들이 모입니다. 남접과 북접이 모입니다. 아까 포접제 기억납니까? 전국을 포랑 접으로 나눈 거였는데 이 전라도를 남접이라 불러요.
그다음에 이 충청도를 북접이라 불러요. 아까 1차 봉기 같은 경우는 남접만이 했어요. 전라도, 황황전투 다 전라도야. 근데 2차 봉기 때는 북접도 같이 모입니다. 일본이란 공통의 적이 생겼거든. 그래서 1차는 남접만 했지만 2차 때는 남북접이 다 같이 손잡습니다. 어디에서? 논산에서. 논산에서 모여서 남북접이 결합한다라는 거. 그러다가 순서가 아까 바뀌었네요. 청군이 들어오고 일본이 들어오고 꺼져, 우리 화했으니까 꺼져 했는데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화가 나니까 남접과 북접이 손을 잡았죠. 논산에서. 그리고 우금치 전투로 일본한테 패배하면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1차는 남접만, 2차는 남북접이 함께 라는 거.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도 그 차이점 알 수가 있고, 자, 동학 농민운동, 농민의 불만이 많았고 동학이 교세가 세졌다. 그래서 동학 농민운동이라 부른다. 특히 2대 교주 때 포접제랑 경전을 정리하면서 세졌고 교조 신혼운동 때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전개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고부밀란, 1차 봉기, 전주화약, 2차 봉기. 1차 봉기는 조병갑의 깝침 때문에, 1차 봉기는 백산에 모여서 발표를 하고 그 유명한 전라도의 황황전투, 그리고 전라도 제일 큰 도시 전주선을 장악했죠. 그랬더니 청을 끌어들이고 텐진 조약에서 일본도 들어오죠. 당황스럽죠. 그래서 얘네들 돌려보내기 위해서 전주 화약을 체결했죠. 전주에서 화해 약속. 그래서 농민은 직강소를 설치하고 개혁안을 실시했고 정부도 나름대로 교정청을 설치를 해서 자주적인 개혁을 했었죠. 근데 일본이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경복궁을 침입하고 갑오개혁을 강요하죠. 심지어는 일본이 청을 선제 공격해서 천일전쟁 벌어지죠. 화가 난 농민들이 다시 모이죠. 논산에.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북적까지 같이. 그러다가 우금치전투에 패배하면서 끝나게 되고 성격은 반봉건 반외세. 특히 1차가 반봉건적이었죠. 정부에 저항했기 때문에. 2차가 반외세적이었었고, 반봉건적인 것은 훗날 갑오개혁에 영향을 끼쳤고 반외세적인 것은 항일의병에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근대 사회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뭐랑 비교되냐면 갑신정변이랑. 갑신정변은 기억납니까? 입헌 군주제를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주장했었잖아. 근데 농민군들은 그냥 전제군주제 왕 그냥 인정한 요거만 유지한 거였어요. 그래서 2번이든 3번이든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 자, 전주화약 이후에 패전개혁을 실천했대. 뭘 설치하고? 집강소. 정부는 교정소. 자, 조약. 랴오룡 반도랑 타이완. 여기 랴오룡이랑 타이완을 일본한테 준다는 거. 청일전쟁에서 청이 패배했기 때문이죠. 청이 일본한테 이걸 주는 조약은 이름도 졸라 멋있는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세키 조약. 순서. 자, 순서. 고부밀란 1차 분기, 전주화약기 2차 분기. 자, 헷갈리니까 볼게요. 청이 들어왔죠. 전주화약을 했음에도 전주화약한 이유가 1차 분기 이후에 1차 분기 때 청을 불러들었죠.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원치 않게 일본도 같이 들어오죠.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가 전주화약을 하고 야, 청 일본 꺼져 했는데 일본이 안 꺼지죠.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하죠. 그 다음에 화가 나니까 이제 남접 북접의 농민들이 논산에 다시 모였죠. 그리고 우검치 전투에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 물어보는 거 잘 나옵니다.